감사합니다. 네. 어, 미래교육 아카데미 한국강사교육협회 토요특강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오늘 강의할 저는 한국강사교육협회 이사 오수정입니다. 어, 첫 번째 목차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살펴볼 거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제 소개는 좀 넘어가 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개념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냥 개념으로 알아보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써볼 수 있는 예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어려운 내용이 하나, 둘 단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분차분히 저랑 실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의 실습은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챗 GPT와 하지만 또 다른 여타 AI, LLM 플랫폼들 가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왔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기본 작동 원리인데요. 프롬프트가 있고 답변은 컴플리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프롬프트. 그래서 프롬프트가 뭐냐? 우리가 챗GPT 혹은 기타 LLM들에게 질문, 명령, 요청하는 게 프롬프트라고 하는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 요청, 명령이 프롬프트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뒤에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엔지니어링이란 뭔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자연어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그냥 표현을 하면 답변을 잘 해주지만 그 안에서 이 친구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 꼭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조금 더 넣었을 때 내가 10번 물어봐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3번 만에 혹은 한 번 만에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대답을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AI가 생성형 AI. 여기서는 오늘은 챗 GPT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그냥 단순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챗 GPT를 가지고 할 건데요. 여기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챗은 대화형이에요. 그런데 제너레이티브는 생성, 프리트레인드는 사전에 어떤 학습한 내용인데 사전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올려줌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그냥 챗GPT에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검색 기능을 켠다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주고 답변을 받아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만들어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뒤에 있는 트랜스포머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뭘 예측하는 걸까요, 챗GPT가? 혹시 뭘 예측하는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 그냥 정답은 없어요. 내가 생각해봤더니 챗GPT는 이런 걸 예측을 해주더라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는 분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 GPT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데이터, 여기 보면 프리트렌드, 맞습니다. 질문에 답을 예측한다. 그것도 맞고요. 원하는 대답을 예측한다. 이지연 선생님, 다음에 올 단어, 확률, 공부하셨습니다. 네, 이지연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 어떤 데이터, 사전 학습한 것도 되고요. 내가 올린 것도 되고, 혹은 프롬프트에 내가 입력해준 어떤 정보를 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면 좋은데 이러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단어, A라는 단어 뒤에 나올 B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것, 그것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그래서 챗 GPT는 그렇게 움직이고 답변을 주는구나. 어떤 패턴을 향해서 어떤 단어 간의 관계를 계산을 하고 패턴을 만들어서 어떤 단어가 올지를 예측하는 것.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불만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질문의 의도, 내 의도를 챗GPT가 잘못 이해해서 답변이 잘 이상하더라. 불만이더라. 마음에 안 들더라 하는 게 약 33%, 혹은 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너무 그 일반적인 내용만 나왔다. 혹은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이 나왔다. 아예 데이터 자체, 정보가 잘못되어 오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있었고,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내 수준에 안 맞는 논리를 펼쳤다. 혹은 답변을 거절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죠. 그리고 답변이 비윤리적이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챗GPT가 좀 불만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챗GPT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때 대응 방식이 첫 번째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잘못된 내용을 짚어주거나 수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챗GPT에게 질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 여기 대부분이요. 60.9% 정도는 질문 내용을 구체화해서 재질문을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예시를 들어왔는데, 지금 너에게 받아본 답변이 잠시만요. 지금 주석 기능을 쓰셨네요. 네. 네. 질문. 내가 받아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두루뭉실한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짧은 프롬프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조금 더운 여름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줘라고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실게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챗 GPT 가셔서 챗 GPT 기본적으로 설치는 다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서 어, 채팅창에 혹시 모르니까 나는 지금 챗GPT 로그인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숫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챗GPT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프롬프트 입력창에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 알려줘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짧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에게 혹은 생성형 AI에게 질문하는 짧은 프롬프트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줘 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네,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 받아보셨을까요? 네. 네네네. 그러면 답변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미리 해오긴 했는데, 자, 여기. 여기 보실게요. 단순 프롬프트라고 해서 단순하게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줘라고 했더니 첫 번째 뭐예요?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2번 적절한 실내 온도 환기. 그리고 식중독 예방, 자외선 차단,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이렇게 나왔어. 아주 기본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조금 아쉽다.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내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여름 건강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에어컨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피부가 건조할 때 또는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팁이 있으면 설명해 줘. 이번에는 새 채팅을 여시고요. 챗GPT 가셔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셨던 거 답변이 나오셨다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새 채팅을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넣어드리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올려드렸어요. 상황을 나한테 맞춰서 좀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내에서 주로 일하는 직장인인데 사무실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네.
답변들 나오셨을까? 김하숙 선생님. 네, 잘 나왔나 한번 볼까요? 네, 수분 섭취 충분히 하기, 식습관 유지, 실내외 온도차 주의.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올려드린 걸로 한번 답변 받아보신 거 샘플 보겠습니다. 자, 네. 사무실 직장.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실내에서 주로 일하는 직장인이다. 사무실로 실천할 수 있는 여름 건강법이라고 했더니 맞춰서, 네, 자료가 나왔죠? 이수화 선생님, 조주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무실 직장인을 위한 여름 건강관리법 이렇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변경을 한번 해봤더니 혹시 실습이 막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답변을 얻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어컨,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에어컨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아플 때, 피부가 건조해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팁을 좀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한 운동도 나왔고 추가 실천 꿀팁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무엇을 알려줘 검색하듯이 물어봤을 때는 딴딴딴딴딴 5가지가 나왔다면 내가 주로 일하는 환경을 넣어준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에어컨 때문에 목이 아프다, 건조하다. 그래서 나는 점심시간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 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처한 나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넣어줬을 때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규칙입니다. 자, 내 상황과 원하는 정보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바꾸면 챗GPT가 나에게 더 맞춤형 대답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네, 박경수 선생님 잘 올려주셨어요. 와, 네, 황종호 선생님, 네, 잘 나왔습니다. 유성현 선생님도 잘 나오셨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답변 올려주셔서. 자, 이제 두 번째 엔지니어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왔어요. 60.9%가 구체화한다 했으면, 이거 약간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잘못된 내용의 잘못된 답변을 짚어주거나 수정한다.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죠. 네가 실수한 거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친절하게 이 챗GPT에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는 분들이죠. 아까 전에 답변 받아봤어요?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 했더니 운동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수분 보충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한번 꼬집어서 조금 뾰족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랑 수분 보충을 얘기했는데 먼저 운동을 얘기해 볼게요. 사실 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름철 한낮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실내와 실외 중 어디서 하는 게 더 좋을지를 한번 더 물어보고 밖이 너무 더운 날은 운동이 위험하지. 그러니까 장시간 외부 활동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너희가 챗GPT 네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폭염 경보가 있을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 일반적인 답변이 잘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거나 조금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좀 다른 방법으로 실내 운동법도 실외 말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름철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거 어떨까요, 선생님들? 이 질문 괜찮은 질문 맞나요? 여름철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세요. 괜찮은 답변 맞나요? 맞다면 2번. 채팅창에? 네, 2번. 네. 네, 맞죠. 틀린 답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이거 contextual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hallucination이라는 거는 어떤 챗GPT가 답변을 해줬는데 보통은 잘못된 정보가 나왔을 때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범주를 크게 키우면 이런 것도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혹은 배경, 내 정보에 비해 뭔가가 잘못되어서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다른 결과치가 나온 것도 컨텍스추얼 할루시네이션이라서 조금 더 큰 범위의 할루시네이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없는데 물을 많이 마시라는 네,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자,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장 질환이 있구나, 혹은 신부전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이 맞지만 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와봤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심장 질환이 있어서 어때서요? 심장 질환이 있어서 수분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몇 대?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남성 혹은 여성입니다. 여름철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뭔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죠. 나의 상황이 들어가 있다. 나의 건강 상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 알려줘.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런 답변은 안 나오실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요 프롬프트를 나한테 맞춰서 조금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수정이잖아요. 50대 남성을 어떻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연령대도 맞추시고 건강, 뭐 당뇨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내 상황에 맞춰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입력하시고 답변을 받아보실게요. 그리고 답변 받아보시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킬게요. 여름철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안전한 건 좋은데 어떻게 안전하게? 그건 개별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답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안전한지 여기 보시면은 심장 질환이 있는 수분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50대고 여름철 건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과도한 땀 배출이나 수분 제한 시 주의할 점 혹은 식단 및 일상 관리 팁을 함께 설명해 주면 좋겠다. 맨 처음에 단순한 건강관리법 알려줘. 혹은 이제 나의 상태를 넣어줘. 심장질환이 있다, 50대다 이렇게 나왔고요. 아, 오디오 볼륨이 좀 왔다 갔다 하신다고? 네,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50대 남성이고 여름철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해서 나의 상황, 과도한 땀 배출, 수분 제한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일상에서 식단이나 관리할 때 필요한 팁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넣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금씩 더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답변을 받아보셨군요. 네, 비문증이라고 하고, 아, 이렇게 비문증이라는 병이 또 있군요. 제가 잘 몰랐는데, 네네네. 걱정해야 될 부분. 네, 요런 것도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자료 올려주셔서. 네, 이주영 선생님은 여기 조금 주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제2 엔지니어링 법칙입니다. 자, 아까는 구체적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번엔 무엇을 구체적으로요? 네, 내가 상황, 배경,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면 나에게 아주 꼭 맞는 정확하고 안전한 답변을 해준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정보를 넣으라고 했다고 내 이름, 주소, 개인정보를 다 넣으시라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필요한 범위만 딱 필요한 것만 넣으시고 이런 개인정보, 예민한 개인정보를 넣으시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몇 가지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빠뜨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 컨텍스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페르소나는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뒤쪽에서는 롤 프롬프팅이라고도 하고 페르소나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이 친구들 유치원에 가면 역할놀이 하잖아요. 너는 선생님이고 나는 엄마고 너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모여서 역할놀이를 하는데 이 페르소나가 딱 그거입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페르소나를 넣으면 될까요? 영어를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영어 선생님이죠. 그래서 너는 영어 선생님이야, 혹은 대한민국의 10년 차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페르소나를 주시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확률, 조금 더 나에게 맞춤형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실제로 AI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에서 페르소나를 주었을 때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에 비해 나올 수 있는 출력값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다. 토큰의 제한이 있는데 이런 제한이 있었을 때 챗 GPT가 알고 있는 정말 방대한 양의 지식 안에서 제한된 양의 소스를 답변을 받아보시려고 했을 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말이 조금 어눌해진다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섞여 있을 수가 있거나 혹은 모호한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콕 집어서 챗GPT에게 질문을 하는데 페르소나,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배울 목적이니까 영어 선생님을 페르소나로 놨을 때 그 많은 방대한 양이 아니라 정말 뾰족하게 영어와 관련된 영어 선생님 역할로 나에게 답변을 주었을 때 무료와 유료의 답변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나 혹은 무료가 조금 더 잘 나온 적도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페르소나를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같이 실습을 할 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나오는 예시는 뒤쪽에서 퓨샷이라는 데서 같이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포맷이나 어조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적으로 쓰실 때 출력값을 조절하실 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뒤쪽에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예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학습 프롬프트가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자기소개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5가지의 영어 단어를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단어 쭉쭉쭉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어때요? 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가 나왔습니다. 예시 문장도 있고요. 다른 기호도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왼쪽,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게 좋으시면 1번, 오른쪽에 좀 더 자세한 게 좋다. 그럼 2번을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채팅창에. 1번 혹은 2번 눌러봐 주실게요. 네. 2번이, 네, 네, 2번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려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뭘 표현해 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대괄호라고 하는데, 요 가로 안에 지금 저는 주제를 자기소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죠? 자기소개와 관련된 영어 단어를 알려달라.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주제만 바꾸면 계속해서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괄호를 빨간색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롬프트 규칙 중에 하나인데, 챗GPT가 자연어를 쓰기는 하지만 컴퓨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코딩 규칙이 들어갔을 때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대괄호로 친다거나 어떤 반괄호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을 단어 앞과 뒤에 표시를 했을 때 조금 더 여기 집중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라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변수 바꾸실 수 있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변수에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 네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무엇과 관련된 영어 단어 5개 하면 다 간단하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 받아본 오른쪽 프롬프트를 보면 어때요? 첫 번째, 페르소나를 줬습니다. 너는 나의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목표도 매우 정확하게 넣었어요. 너의 목표는 영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영어 단어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뭐죠? 주제를 계속 바꾸시면 되고, 어느 단계인지를 표현해주면 더 좋겠죠. 중학생이 할 건데, 막 비즈니스 영어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중학생이 알아야 할 영단어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정보를 주는 거, 맥락 같은 거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넣는 겁니다. 그냥 5개 골라주는 거 아니고, 이런 품사들을 적절하게 섞어줬으면 좋겠고, 출력은 여기 있는 요 형식으로 해주면 좋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영어 단어 옆에 발음 기호도 넣고 뜻도 주는데 한글로 적어주고 지금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단어를 기억할 때 이런 이미지와 함께 들어가면 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대상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 아이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이모지를 좀 여러 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출력 형식의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어를 할 때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문장과 함께 익히면 조금 더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할 수 있도록 단어를 활용한 예시 문장을 넣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보이는 출력 형식 요 부분입니다. 여기를 잘 갖춰 놓으면요. 챗 GPT나 기타 LLM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춰서 답변해줘라고 했을 때 내가 예시로 넣은 그걸 그대로 형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자료가 있다. 형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답변을 만들어서 예시를 정확하게 주었을 때 잘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예시로 한번 보고요.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성인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아하니, 화면을 키워주신 분들, 비디오를 켜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을 보이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들 20, 30대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다 20, 30대, 우리는 40대 이상은 없으신 것 같지만, 제가 실수로 40대 영어 초급 학습자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넣어드려 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가셔서 나의 연령대를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시면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목표를 내가 지금 30대면 30대 영어 초급 혹은 중급 혹은 고급 학습자다. 혹은 20대라고 치면은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20대 뭐 비즈니스 영어 혹은 학교에서 발표하는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 상황에 맞춰서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직장 생활도 되고요. 건강도 되고요. 여행 가는 거. 여행 뭐 공항에서 하는 거,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는 단어 이런 식으로 바꾸셔서 근데 50대도 50대도 계셨어요. 카메라 꺼주셨나요? 켜주신 분은 다 30대로 보였어요. 네. 여기서 고쳐서 내가 한번 프롬프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좀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복사 프롬프트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챗GPT 가셔서요. 복사한 프롬프트를 갖다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서 40대 영어 초급이다. 저는 40대로 둘게요. 그리고 주제를 어떻게 공항 와 관련된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야. 그리고 형식도 내가 만약에 단어와 문장을 조금 더 보고 싶다면 예문 3가지 했는데 예문을 몇 가지로 더 높여서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3가지 했는데 조금 더 많이 해보겠다면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답변 프롬프트 화살표 눌러 혹은 엔터를 눌러서 답변을 받아보실게요. 70대도 있으시고, 60대도 있으셨어요? 몰랐어요. 네. 강효자 선생님, 네, 답변 잘 나왔네. 이모티콘 되게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슬로리 거북이 나오고, 모래시계 나왔어요.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시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프롬프트들을 조금씩 집에서 나한테 맞춰서 수정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받아보시는 동안 또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바뀌면 사실 조금 더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대학생 영어 학습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는
대학생의 영어 학습을 돕는 전문가 영어 선생님이다 하고 목표는 뭐예요? 수업 발표, 동아리 이런 데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주제를 뭘로 하면 될까? 대학생활 혹은 팀 프로젝트, 취업 준비 혹은 학생들 많이 가잖아요. 해외 교환 학생 가는 거, 프레젠테이션을 쓸 수 있는 어휘와 예시를 배우고 싶다. 조건을 줬어요. 단어를 5개 주는데 표현마다 형식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학 생활 과제 이런 것과 관련된 바로 쓸 수 있는 영어 단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석도 넣어주고 그리고 콜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은 이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로케이션과 비슷한 표현 혹은 진짜 찐 영어 관용구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를 조금 해봤어요. 제가 설명이 너무 어린이 같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이 톤은 피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예시와 필요하다면 상황, 실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팁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길기는 하지만요, 내용이 길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 조건 혹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시면 써보시라고 입력을 채팅창에 넣어드려 볼게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답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답변 잘 나오네요, 일정 선생님.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살짝 조금씩 공간을, 레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프롬프트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아까 어디 표로 봤던 거죠? 페르소나, 맥락, 주제, 포맷, 예시, 어조가 다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리정돈 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작은 아파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리 방법을 무엇으로 어떤 플랫폼 블로그 글로 작성 중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침실 순으로 순서도 정해졌고요. 거기서 뭘 하라고요? 공간별 정리 팁을 어떤 형식이다, 표 형식이다, 리스트 형식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퓨샷 예시를 들어서 주방 수납장은 자주 쓰는 조리도구를 손이 닿는 위치에 놓아주세요. 같이 구체적인 팁을 조금 포함을 해달라. 그리고 블로그 글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친절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어조로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요것도 넣어 드릴 건데 요거 프롬프트 입력하시고 받아보시면서 뭔가 불편함이 있진 않으셨는데 지금 화면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뭐가 불편한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 프롬프트 너무 좋은데 다 들어가 있어요. 예시 안에 보면 모든 구성이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하다. 윤희자 선생님, 형식 네, 맞습니다. 또 형식이 조금 그렇다. 불편하다 보기가. 네, 지금 막 답변이랑 섞여서 다들 답변을 주고 계셔서 네, 여기서 보면 아까와 다르게 뭐가 있죠, 선생님? 자, 요 앞에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산문이다. 어, 사실 우리가 좋은 글을 쓴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빠르게 이해해서 나와 대화가 통하는 게 좋은 글이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을 빠르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문장은 짧아야 되고 어떤 단락단락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는데 좋은 문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가 되어 있죠? 띄어쓰기는 뭐 문장이 하나 통으로 붙어 있다면 하나 형식으로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쭉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페이지 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하고 조건은 이러하고 나와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형식은 이러이러한 출력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출력해줘. 그리고 추가사항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조금 더 챗GPT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맞습니다.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챗GPT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도 최근에는 많이 똑똑해져서 답변을 잘 해주긴 하지만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부분을
빠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받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짧은 문장으로 이 챗GPT가 나의 생각, 나의 명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식 같은 걸 갖춰주시면 좋겠다. 가독성을 높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가지고 와봤어요. 결혼 기념일, 여기 다 결혼하셨을까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 기념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는 따뜻한 감성 편지를 쓰는 작가야 해서 이렇게 글을 쓰셔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 배우자에게 어떤 고백 혹은 애정 표현을 많이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챗GPT의 힘을 빌어서 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여기서도 똑같죠? 배우자의 홍길동 네, 방가르도 쓰고 약간 뾰족뾰족한 가루도 썼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쓰셔도 된다. 뭘 갖다 넣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홍길동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름 혹은 별명 같은 거 쓰셔서 한번 오늘 카톡으로 보내보시면 어떨지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건강검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줘라고 해도 좋지만 이렇게 페르소나 주는 거죠. 너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의료 콘텐츠 전문 작가다. 그리고 어느 때 40대 연령대를 넣어주고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주요 검진 항목을 가장 쉽고 따뜻한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프롬프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출력 형식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항목, 대상, 이유. 여기를 내가 원하는 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4번에 예를 들어서 다 넣어놓은 부분. 그리고 핵심, 모든 거 다 하면 출력이 너무 많은데 너무 정보가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네, 내가 원하는 거 5개면 5개, 10개면 10개 항목을 정해서 해달라고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챗GPT가 기본적으로 답변을 줄 때 뭐였죠? 트랜스포머, 예측 모델이라고 해서 뒤에 나올 단어, A라는 단어 뒤에 나올 B라는 단어를 예측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그렇다면 생각을 깊게 하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ake a deep breath라든가 스텝 바이 스텝 한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이 문장 2개의 문장만 넣었 혹은 하나만 넣더라도 답변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 설명이 나왔는데 보통은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본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질문을 할때 Take a deep breath. 깊이 숨을 내쉬고 차분차분 스텝 바이 스텝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두 문장을 쓴다고 하면 인간이 직접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답변이 나온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트리 오브 소트라고 하기도 하고 체인 오브 소트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이 뒤쪽에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롬프트 제미나이 모델을 기본으로 한 구글에서 나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기본으로 조금 더 깊게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는요. 이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말고 현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LLM들이 뭐가 있는지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선생님들이 나 이것도 써보고 혹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것들 뭐 챗GPT도 있고요. 우리나라 네 이용수 선생님 퍼플렉시티도 있고요. 최근에 뭐 지드래곤이 광고하는 리튼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죠? 네이버 클로버 X도 있고 네 제미나이도 있고 맞습니다. 여기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는 친구도 있고 이런 대표적인 친구들이 네 그룹도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LLM들은 다 똑같은 답이 나올까요, 선생님?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주는데 이 친구들 모두 다 사전 학습한 데이터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까? 네,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사전 학습한 자료가 다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프롬프팅을 해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 각각의 LLM마다 시스템 프롬프팅이라는 게 또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따로, 제미나이 따로, 클로드 따로, 퍼플렉시티 따로, 클로바익스 따로 각각의 프롬프트 안에 시스템 프롬프팅이 들어가 있어서 같은 질문을 해도 조금 다른 형식으로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프롬프트는 매우 많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단어 선택이라던가 스타일과 톤, 구조나 맥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절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을 만지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그리고 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 돼 있는 걸 계속 쓰면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되지만 각각의 상황이나 질문에 따라서 혹은 이 챗GPT나 여러 LLM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결과, 내가 받아보는 답변을 조금 더 퀄리티 높게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한테 맞춰서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수정한 것들은 따로 좀 정리를 해두셔서 업무적으로 쓰실 때 편하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 조절 중에 하나가 바로 샘플링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M들, 거대 LLM들, 챗GPT를 비롯한 여러 AI, 생성형 AI LLM 모델들은요,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하고 이것들을 퍼센트 패턴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치 값을 조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내가 뒤에 나올 단어를 선택하는 그 조건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템퍼러처 혹은 탑 K, 탑 P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모든 LLM들에 다 통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가 제일 보편적이냐? 템퍼러처라는 샘플 컨트롤링이 조금 더 모든 대부분의 보편적인 LLM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챗GPT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템퍼러처는 온도라는 뜻이지만 0에 가깝다. 템퍼러처가 0에 가깝다. 그럼 뭘까요? 오차값이 매우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에 가깝다는 건 정답치에 가깝다. 예를 들면 언제 정답이 나오면 좋을까요? 수학적인 거, 네, 과학적인 부분, 혹은 어떤 논문 같은 거 작성할 때 어떤 데이터가 정확해야 될 때는 이 템퍼러처를 정답에 가깝게 0에 가까운 값으로 맞추는 거고요. 혹은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써야 된다.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템퍼러처를 조금 더 네, 값을 높여주면 나올 수 있는 퍼센트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뭐가 보이실까요? 네, 양이. 네, 고양이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고양이는 어떻다? 한번 뒤쪽에 우리 올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단어,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지 귀엽다. 네, 오, 귀엽다. 네, 되게 많아요. 귀엽다. 네, 사랑스럽다. 발이 네 개다. 오, 네, 맞아. 기묘하다. 오, 네, 이런 표현도 좋아요. 기묘하다. 어, 귀엽다. 이런 표현이 무섭다. 그쵸. 사람에 따라서 무섭다. 고양이는 동물이다. 고양이는 장난꾸러기다. 앙증스럽다. 핥힌다.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샘플링 컨트롤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트랜스포머 예측 모델 고양이는 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에요. 컨트롤하겠다. 어떻게? 제가 몇 가지 그냥 예시를 제가 정해왔어요. 귀엽다가 제일 많이 나오셨잖아요. 귀엽다가 한 40% 확률로 나올 확률이 있다. 뛴다는 한 30% 정도? 그럼 먹는다는 20%, 고양이가 운다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임의로 제가 한번 가정을 해갖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샘플링 컨트롤 한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템퍼러처부터 안내를 드려볼게요. 0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에 가까우면 고정해요. 정답에 가깝다. 혹은 수치, 템퍼러처 수치가 높아지면 창의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음,
탑 K 같은 경우는 템퍼러처 먼저 설명을 드렸고, 탑 K 같은 경우는요, K 위에서부터 5개. 그러니까는 아까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제가 고양이는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퍼센트가 너무 범위가 크면 오차 범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탑 K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가장 퍼센트가 높은 단어 5개만 보고 나머진 다 버리겠다. 그리고 이 5개를 랜덤으로 가지고 와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어떤 아키텍처가 바로 탑 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탑 P는 뭐냐? 탑 P 같은 경우는 조금 K랑 비슷한데 다른 건요. 요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단어 귀엽다, 뛴다, 잔다, 먹는다, 운다, 수영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귀엽다는 몇 퍼센트? 0.45, 뛴다는 0.3, 잔다는 0.1, 먹는다는 0.7 이렇게 확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클리어 샘플이라는 거는 위쪽에서부터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귀엽다는 0.45예요. 그럼 여기다 두 번째 단어 뛴다까지 넣으면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0. 채팅창에 0.45 더하기 0.3은 빠르신 분? 그렇죠. 0.75.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잔다. 0.1을 더해볼게요. 0.75에 0.1을 더하면 그렇죠. 오, 빠르세요. 0.85. 그러면 먹는다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다는 0.07이에요? 네, 0.92.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시면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누적 확률을 봤을 때 뉴클리어 탑피 같은 경우는 상위, 가장 높은 확률부터 쭉 단어가 내려와서 누적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0.9 정도까지 됐을 때까지만 이거를 소화를 하고 랜덤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단어는 버린다. 왜? 확률이 낮은 단어가 섞이면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고양이에 대해 짧은 시를 써줘. 이런 건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지금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먼저 템퍼러처가 0에 가까워요. 0.2. 아주 낮은 진실에 가까운 프롬프팅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예시가 여러 개 있어요. 요거는 바꾸셔도 돼요. 저는 지금 제일 쉬운 고양이에 대해 짧은 시를 써줘. 템퍼러처 0.2 아주 낮은 걸 넣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인공지능을 넣으셔도 되고요. 비타민C 세럼 를 넣으셔도 되고 팀원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 혹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 같은 걸 해서 넣어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먼저 아주 낮은 템퍼러처 0.2를 넣어서 드릴게요. 예시는 여기 선생님들 위에 있는 거 쓰셔서 고르시고 템퍼러처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먼저 요거를 넣어서 해보실게요. 저도 여기서 새 채팅을 열고 템퍼러처 고양이에 대해 짧은 시를 써줘 템퍼러처 0.2 하고 가볍게 엔터 혹은 화살표 눌러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화면 조금 키워드릴게요. 네. 오, 답변이 어때요? 나오셨나요? 네, 제가 나온 거 한번 보여. 네, 이용수 선생님도 주셨어요. 고양이, 조용히 다가와 창가에 앉는다. 부드러운 털, 가만히 눈 감고 세상을 바라본다. 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조금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0.9를 넘어서 0.1.0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 네, 김하수 선생님 답변도 잘 나세요. 네, 이번에는 템퍼러처 높게 했어요. 높게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오, 되게 잘 나오셨네요. 자, 제가 이번에는 새 채팅을 여셔도 되고 밑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해 짧은 시를 써줘. 템퍼러처 1%를 넣었습니다. 오, 확실히 뭔가 달라졌죠. 네. 햇살이를 유영하는 작은 그림자 하나, 쫑긋 귀를 세우고 빛을 따라 춤을 춘다. 가끔은 우주를 품고 창문 너머로 꿈을 건네는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작은 마법사. 네, 우리 선생님들 올려두신 거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구름 한 점 없는 오후. 창틀 위에 태양은, 와, 이렇게 약간 표현이 어떠세요? 받아보시니까. 확실히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네. 템퍼러처가 0에 가까우면 진실에 가까운 내용,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럼 반대로 템퍼러처가 조금 더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창의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는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C이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한 짧은 C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1%, 0.9%로 아까 탑
K나 탑 P를 잡았잖아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단어의 폭이 너무 넓어서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형성이 되실 수가 있어요. C 같은 경우는 유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만 다른 예시를 들 때 쓰시더라도 템퍼러처 0.9 정도로만 최대치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활용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답변 잘 나오셨네요. 많이 올려주셨어요. 오, 실습을 잘 따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과치를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품 소개 글이라든가 이메일 이런 것들도 많이 돌려와 봤어요. 제로샷, 원샷, 퓨샷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제로샷은 뭐예요? 예시가 없다. 예시 없이 그냥 질문하는 게 제로샷. 원샷은 뭘까요, 선생님들? 예시 하나만 넣은 거. 네, 그렇죠? 그럼 퓨샷은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예시를 제시하는 게 퓨샷이에요. 요것도 한번 제가, 프롬프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에 관련된 거예요. 컬러에 대해 제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번 했어요. 선생님들 실습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은 제가 만약에 컬러를 쓰신다 하면은 빨간색이 주는 의미를 정리하고 리스트 형식인데 뭐 색깔은 어떻고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리스트 4개 정도로 예시 퓨샷을 가지고 왔어요. 답변 형식, 예시 형식을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두 개. 빨간색은 이렇게 쓰는 거고 노란색 값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질문하는 색깔에 대해 이런 형식으로 대답을 해라고 명령,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퓨샷이라고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저는 녹색을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퍼스널 컬러 혹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한번 넣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벌써 하셨어요. 녹색 하셨고요. 네, 녹색. 제가 녹색을 들어서 녹색을 많이 하셨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한번 넣어서 답변 보라색도 하셨고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퓨샷이나 원샷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개에서 5개 정도의 예시를 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답변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세개에서 5개다라고 해서 모든 거 세개에서 5개 안에서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프롬프팅이 복잡한 것이다 하면 예시가 많으면 좋고요. 혹은 또 너무 많아서 컨텍스트가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답변의 퀄리티가 경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3개 정도 쓰시면 되겠지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프롬프팅을 하냐에 따라 더 많이도 넣고 혹은 더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케팅 분야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 네, 보실게요. 예시 첫 번째, 20대 여성 고객을 위한 봄 신상 가방 카피 만들어줘. 이렇게 답변. 또 예시 두 번, 답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예시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하는 이런 프롬프팅을 어떻게 20대에 겨냥한 가을 신발,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따뜻함을 더한다, 겨울까지 다 넣어서 봄, 여름, 겨울을 넣어놓고 이제 가을 출시할 카피를 만들어줘 라고 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실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실습을 준비해와서 같이 조금 진행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영국 선생님, 네. 네. 요거를 제가 프롬프팅을 넣어드려 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조금만 힘내셔서 재미있죠? 생각보다 프롬프팅이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추가를 했을 때 답변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컨텍스처럴 앤드 롤 프롬프팅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 뭐야? 역할놀이.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땐 어떻게? 너는 대한민국 10년차 영어 선생님이다. 내가 만약에 글을 써야 돼요. 기사를 써야 되면 어떡할까요? 너는 대한민국의 20년차 고도부 기자다. 혹은 학생들이 논술을 해야 되면 너는 어떻다? 논술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었을 때 어떻게 그 많은 지식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나와서 챗GPT가 조금 더 뾰족하게 맞춤형 답변을 해주고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적어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을 첫걸음. 네, 굉장히 잘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문맥입니다. 약간 복습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세부적인 상황을 넣었을 때 맞춤형으로 답변이 더 잘 나온다. 문맥이 부족하면 어떻다? 컨텍스추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할루시네이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것이 어떤 거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롤 프롬프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음, 롤 프롬프팅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롤 프롬프팅과 합쳐서 스타일에 붙였을 때 시너지가 참 높아집니다. 결과 시너지가. 예를 들면,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로? 혹은 편안하게 말하는 스타일로? 아니면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상대방을 설득하는 스타일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어떤 프롬프팅을 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떤 스타일로 해줬으면 좋겠다. 역할 프롬프트 플러스 스타일을 붙였을 때 훨씬 더 답변이 잘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스타일도 드릴게요. 이거 스타일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 쪽에 있는 내용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시고 스타일은 또 예시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온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글쓰기 예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뭐 한강에서 도시락 먹고 산책한 거 글로 쓸 건데 어떻게? 사진 없이도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온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프롬프트 여러 가지 가지고 왔어요. 진로 상담 선생님은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은 진로 상담 선생님입니다. 그럼 그런 진로 상담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까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힘이 나는 답변. 따뜻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되고, 반대예요? 어, 취업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힘이 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넣느냐에 따라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스타일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예시를 제가 그냥 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쓰임새가 많습니다. 스텝백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말은 조금 어려워요. 한 발 뒤로 가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게임, 이거는 구글에서 예시를 들어준 건데요. 일단 어떤 게임을 만들 거예요. 게임 스토리를 만들 건데 바로 게임 스토리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뒤로 나가서 슈팅 게임에 어울리는 흥미로운 테마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슈팅 게임 스토리를 만들 건데 그냥 바로 스토리 만들어줘가 아니라 슈팅 게임과 어울리는 테마는 뭐가 있지? 조사를 5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생을 위한 AI 개념. 초등학생에게 AI를 설명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위한 AI 개념 설명글을 써야 된다고 할 때 스텝백 프롬프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성을 찍는 거죠. 초등학생은 어떤 식으로 과학 개념을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까라고 1단계 프롬프팅을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릴게요. 한번 해보실게요. 대상은 바꾸셔도 되겠죠. 초등학생은 어떤 식으로 과학 개념을 설명해야 이해하기가 쉬울까? 이거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1차로 넣으시는 거 제가 해볼게요. 새 채팅 열고 1차로 이렇게 초등학생은 어떤 식으로 과학 개념을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까라는 먼저 스텝백 뒤로 가서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비유와 예시를 쓰세요. 그림이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세요. 간단한 실험을 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쉬운 말로 설명,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그럼 여기다 대고 지금 결과치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인공지능이란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답변 밑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요 위에 네가 설명한 지금 네가 답변한 비유와 예시, 쉬운 일상 속 사례 요렇게 설명하면 된다 했으니까 이 개념 네가 말한 거에 맞춰서 인공지능이란 개념을 쉽게 한번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스텝백 프롬프팅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래, 네가 위쪽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구나. 초등학생에게는 맞춤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란 개념을 알려줘. 그랬더니 인공지능은 똑똑한 친구 로봇 또는 마법사 노트북 같아. 그리고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들어줬어요. 일상에서 음성인식 스피커도 있고, 스마트폰 사진 분류하는 것도 있고요. 유튜브 추천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은 똑똑한 친구처럼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더 똑똑해지는 컴퓨터 머리야. 처음엔 잘 몰라도 많이 배울수록 더 똑똑해져서 앞으로는 우리를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해주는 게 바로 스텝백 프롬프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의학 전문 기자도 있어요. 그냥 바로 당뇨병 신약에 대해 전문가처럼 분석해서 기사 작성해줘! 라고 해도 되지만 어떻게 의학 기자가 신약 관련 기사를 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나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 라고 먼저 크게 시각적인 큰 시각의 숲을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 그러면 그 주의사항과 원칙에 맞춰서 당뇨병 신약에 대해서 알려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줘. 탈모 신약에 대해 알려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게 한 번 더 크게 원리나 이런 배경 같은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뾰족하게 들어가서 2단계로 질문하는 게 스텝백 프롬프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인 오브 수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준비하시고 누가 제일 먼저 주시는지 볼게요. 짜장면 짬뽕. 대답. 짜장면 짬뽕. 짜장. 오, 짜장파가 많으신데요? 급하셨나 봐요. 자장도 네, 좋아요. 짜장이 짬뽕 몇 분 안 계신데요? 전 짬뽕파인데? 네. 짜장면 짬뽕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건 깊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프롬프팅을 넣고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빠르게 답변 받아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나는 당뇨 초기야. 식이 조절을 해야 해. 주의사항이 조금 많아. 그런데 중국 음식을 먹고 싶어. 짜장면과 짬뽕의 영양 성분을 분석을 해서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비교 분석하고 결과를 알려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이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체인 오브 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다가 어떻게? 조금 프로프팅도 자세해지긴 했지만 아래쪽에다가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시.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take a deep breath. 요런 단어를 하나씩만 써주셔도 어떻게 된다?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짜장면 짬뽕 밑에 let's take let's think step by step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넣어도 네, 배고프대요. 네, 배고프시대요. 네, 그래서 요런 거 단어 한 문장만 넣어도 체인 오브 소트 혹은 트리 오브 소트 이런 거 조금 더 답변을 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시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챗GPT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측을 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달라, 스텝 바이 스텝 차분차분 설명을 해달라라고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처럼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리 오브 소트는 살짝 조금 더 가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탐색해보고 그 중에서 무엇을 최적의 답변을 찾아내는 게 트리 오브 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넣으시면 돼서 이런 트리 오브 소트 하나 정도만 제가 실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채팅창에 넣어드렸어요. 예를 들면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마케팅 아이디어 찾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한 문장을 넣었죠. 트리 오브 소트 방식으로 제시해줘. 요게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마케팅 전략을 할 건데 트리 오브 소트 방식으로 TOT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제품 정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지금까지 좀 꽤 많이 달려서 제가 5분 정도 초과를 했는데, 첫 번째,
단순하게 설계한다.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리스트 하는 게 아니라 차분차분 단계를 거쳐서 단순하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뭔가 복잡하고 어지럽다 그러면 AI도 복잡하고 어지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샷보다는 퓨샷이 더 좋다. 그래서 약 평균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어주었을 때 조금 더 답변의 퀄리티가 거라고 좋더라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음. 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세 번째, 출력물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형식을 뾰족하게 예시로 들어준다거나 형식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한 번 더 손을 거치지 않게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명령문을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 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뭐 해줘, 부탁해줘라고 해서 답변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팅은 질문 혹은 요청보다는 명령 형식으로 아까 말했죠. 토큰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잘라서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서 결과치가 내가 준 데이터 혹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답변을 받아보기 때문에 뭐뭐 해 명령 쪽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다 조금 더 추가 팁을 드리자면 챗GPT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명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를 중지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오버하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예시를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실습을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프롬프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 다른 사람의 경험치예요. 논문을 보든 제가 말씀을 드리든 어떤 사람이 직접 해보고 해봤더니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경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을 해서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업무적으로 쓰실 때 자주 사용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한국강사교육협회 이사 오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열강을 해주신 우리 오수정 강사님한테 채팅창에 박수와 함께 7777 남겨볼까요? 네, 7777.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라 할 정도로 완전 뽀개기를 했죠. 프롬프트 뽀개기. 자, 다음에도 저희들이 또 아주 퀄리티 높은 강의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수정 강사님에게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잠시